매일 활기차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매일 축 처져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게 반복되면, 시간이 누적되면 되게 큰 결과의 차이가 생기거든요. 이 책에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.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매일 아침마다 나는 이 글귀를 읽는다.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.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. 항상 감사해야 할 것들을 헤아리는 습관을 길러라. 당신에게 100만 달러보다 더 큰 재산이 될 것이다. 우리는 생각보다 가진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.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. 그는 이것을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한다.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90%는 좋은 일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10% 정도에 불과하다. 대부분 사람은 좋은 쪽 90%를 무시하면서 걱정하고 억울해하며 스트레스 받기를 선택한다.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10%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90%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. 마지막으로 평소 걱정이 많다면 지금 당장 걱정을 멈추고 자문해보라.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는 걸까? 아마도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 저희가 한번 태어난 100년 살잖아요. 제 생각에 100년 중에 한 90년은 걱정하고 같이 할 것 같아요. 10살 되기 전까지 빼고 죽을 때까지.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활기차고 희망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? 그 방법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. 제가 지난주 휴가 갔다 왔잖아요. 그래요?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중간에 제주도에 오름이 많아요. 근데 그 오름, 야트막한 오름을 그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, 같이. 딸은 내가 안아주면 돼. 내가 안고 올라갈 수 있어. 높지 않았어요. 근데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힘들어하셨구나. 옆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좀 속상했다. 마음이 죄송하고.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오름 출구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이 그 탐방객이 거기 예약받아갖고 가는 탐방이고 가이드가 있었어요. 해설사가. 근데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저랑 나이가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4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랑 어떻게 하다가 물티슈 같은 거 빌려드리면서 얘기를 하게 됐다.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부럽다는 거예요. 부모님이 안 계신다. 부모님하고 같이 온 게.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약간 이렇게 핑 돌았어. 그때. 그래서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막 힘들어? 다음에는 뭐 더 낮은 데 가요?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나는 내가 평상시에 항상 감사해야지 하는데 그걸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, 아직도. 이게 훈련을 더 해야겠구나. 왜냐면 나는 그때 이렇게 엄마, 아버지랑 같이 가면서 또 같이 가면은 신경 쓸 게 많잖아. 맞아. 그리고 막 엄마 말을 안 들어. 엄마는 아직도 내가 애니까, 자식이니까. 얘는 아무리 커도 내 아들이잖아. 그러니까 막 내 말을 안 들어. 그러니까 야,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막 너 뭐 지금 손 씻었어? 막 별 잔소리를 다 하니까 엄마 나 지금 몇 살인 줄 알아? 막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엄마랑 같이 오니까 좀 힘든가? 걔 와이프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. 그 상황이 진짜 최선을 다해야겠다. 남은 시간 여기서 보내는 동안. 그리고 그러니까 더 이제 귀찮은 것도 없고 막 맞아, 엄마랑 막 운전할 때도 재밌고 열심히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그냥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. 그러니까 나는 딱히 힘들고 우울한 거 없는데 그렇다고 뭐 딱히 뭐 행복하고 즐겁지도 않아. 근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내가 감사할 사람을 찾는 거죠. 내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,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라서 이 방송 보시고 보통 아마 출근길에 보실 텐데 출근길 아니면 주말 오전에 보실 텐데 가족들이랑 주말 시작하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한번 표현하고 하시면 훨씬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약간 여기 이제 라인이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 책에다 나온 거랑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경우와 불행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내가
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대부분 불행한 거는 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,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될 때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머님이 갑자기 내가 어디 가자고 했는데 그럼 가지 말자. 갑자기 너는 왜 양치는 왜 안 하냐? 40 넘어서 이런 얘기가 들 때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. 그러니까 네. 이제 그것도 막 애기 앞에서 뭔가 나도 애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근데 또 그 안에서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 같이 이렇게 여행을 왔고 우리 가족이 함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면 네. 이게 참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행복과 예. 불행이 공존하는 거라서 예. 근데 이제 이 데일 카네기 책들이 참 저는 힘들 때마다 많이 봐요 사실 책을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참 깻잎 한 장 차이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 네. 내가 맞아. 살면서 어떤 면을 볼지 내가 갖고 있는 감사한 면을 볼지 아니 반대로 내가 계속 뭔가 못 가진 면이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서 계속 그만 생각할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노력해야 돼요. 노력해야. 네, 그러니까 맞아요. 이게 의식적으로. 중요한 게 의식적으로 네. 노력해. 나도 이걸 맞아, 맞아. 나도 이거를 의식해야 돼. 나도 나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.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되게 그렇게 달려왔는데 행복은 또 다른 길이더라고. 네, 다른 방법이 길이죠. 있더라고요. 네. 이것처럼.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 버는데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. 행복해지는데도 반대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별개더라고요. 별개.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. 이 두 가지를 잘 해야지 좋은 인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저는 예전에 좀 시행착오를 했던 게 부자만 되면 다 행복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나중에 느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코코님 얘기 막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열반스쿨 너바나님 강의를 들을 때 그때 과제를 주잖아요. 되게 여러 가지 과제를 주시는데 그 중에 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제 중에 감사일기 쓰는 또 과제를 내주세요. 또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 그 감사일기를 또 썼어요, 매일. 엄청 싫은 표정인데 엄청 억지라는 표정. 이걸 왜 해야 되니까? 그렇죠. 아니, 나 지금 투자 공부하러 왔고, 그냥 어디 단지 여기 지역 오르니까 이거 사라. 아니면 뭐 방법 뭐 이렇게 전세 세팅하고 이런 방법을 나는 배우러 왔는데, 감사일기 써야 된다. 막 이렇게 매일 실적 계획 목표 세워서 그거 매일매일 해야 된다 하니까. 근데 또 시키는 건 해야 돼서 매일매일 썼어요. 쓰기는. 한 줄이 되더라도 쓰긴 썼는데,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매일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. 한 줄이라도 써야 되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? 한 줄을 계속 돌아보다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. 오늘 내가 차를 대놨는데 잠깐 지금 뭐 마트에 뭐 하나 사려고 대놨는데 불법 주차 딱지가 붙은 거예요.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? 오늘 불법 딱지는 붙었지만 견인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의식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더라고요. 본인이 잘못했네, 본인이 잘못하고. 잘못했지만,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래도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내서 내가 감사를 할까.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하루를 마감할 때,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거를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짓는 그 연습을 하니까 확실히 어떠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좋게 생각하는 게 뭐랄까요? 좀 훈련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이 물론 감사일기 쓰는 게 뭐 이렇게 그런 걸 써야 돼 하지만 그냥 재미로라도 나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감사일기 하루에 한 3줄이라도 써볼까? 이렇게 해보는 것도 충분히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좀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이 좀 감사일기를 짧게라도 하루에 뭐 2-3줄이라도 써보는 게 어떨까. 저는 그걸 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. 사실 제가 감사일기를 쓰게 된 게 저 말고도 되게 다른 부자들, 저보다 훨씬 더 큰 부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이제 목실감, 목표 실적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요. 근데 느낀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자가 되는 시기가 되게 금방 오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짧아야 몇 년, 길면 저처럼 진짜 뭐 거의 7-8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을 되게 잘 내가 멘탈을 부여잡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사실 몇 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. 길잖아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명히 힘든 시기가 있어요. 아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뜻대로 원하지 않는 인생들이 나오거든요.
그때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여잡으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살면서 아까 나혜님이 얘기한 것처럼 걱정과 근심은 항상 안고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내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, 그게 되게 중요한데, 그 안에서 저는 감사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. 네, 큰 도움이 됐고,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고,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처음엔 이걸 왜 써? 라고 하지만,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보다 지금 훨씬 더 큰 부자인 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진짜, 특히 본인이 마음이 힘들 때,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너무 괴로워, 살면서. 뭐 내 뜻대로 뭔가 뭐 주식시장 너무 안 좋고, 그럴 때 한번 써보면, 약간 되게, 그래도 이상하게 그런 뭔가 조금 응어리 같은 게 풀리면서 내가 제로가 되고, 또 그런 풀린 마음 때문에 또 주변 사람한테도 맞아요. 호의 있게, 뭐 요새 뭐 괜찮아? 요새 뭐 힘든 건 없니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끔 좀 그런 아량이 생기더라고. 근데 내가 마음 힘들면 그런 안 돼요. 아량도 안 안 돼, 안 생기잖아, 돼, 안 돼. 사실은. 그러니까. 돌아볼 여유가 없어. 그러니까. 네, 그래서 네. 그런 거에서 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. 아니, 제가 이거를 책으로 꼭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. 돈, 건강, 뭐 아니면 뭐 다른 거, 뭐 외모,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도 노력을 안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얻을 수가 없어. 그리고 그 시간도 길어. 아까 너가 얘기하신 것처럼 돈 20억, 30억 만드는데 1, 2년 그건 진짜 운 좋은 거고. 오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는 아주 작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즉시 된다는 거예요. 기다릴 필요도 없어. 맞아. 그 핵심적인 방법이 지금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문구를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거를 뜬구름이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, 꼭 행동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나인 얘기에 이제 공감한 부분이랑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,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뭐 로또 되는 분도 있고, 비트코인 네. 되는 분도 그렇죠. 있고, 그런 분도 있어.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 일단은 노력한 사람들은 실패하진 않아. 그러니까 다 성공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나는 실패하지는 않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운 좋게 뭔가 잘 되는 시기도 있고, 또 지금처럼 막 어려울 때도 엄청 있죠. 전쟁 나서 네. 힘든 시기도 있잖아. 근데 내가 만약에 노력을 해서 뭔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되면 그걸 또 슬기롭게 잘 넘길 수가 있거든, 사실은. 그래서 꼭 뭐 어쩌면 그럴 거예요.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난 잘 안 되더라,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남들이 망했을 때 본인 적어도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.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는 조금 이게 어쨌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